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0년 5월 12일 오전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장전의 동시호가, 또 동시호가 전에 장전 시간에 요 상태를 보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라면 예측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중에서 김해죠. 김해 신공항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어제 시간 외에서 영남 신공항 관련주 영화금속 시간에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동방성기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전 동시호가에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 대기 잔량이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이렇게 매수 대기 잔량이 쌓이게 되면 동시호가, 즉 8시 40분이 되었을 때 대부분은 전날 종가 기준 상승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주 넘게 매수 대기 잔량이 쌓여 있지만 동방성기보다는 대장이 아니죠. 2등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어제 이제 대북주가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가 최근까지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어제는 하락폭이 가장 컸었어요. 여기 보시면 장전 시간 외에 17,000주 정도가 매도 잔량이 쌓였죠. 자, 이렇게 매도 잔량이 쌓이면서 시초가가 상승 출발하기보다는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많이 쌓여 있을수록 하락 출발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인데, 여기 보시면 YBM넷이 어제 분명히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근데 시간 외에서는 상이 풀려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장전에 매도 쪽에 42만 주 정도 매도 잔량이 쌓이면서 하락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어제 상한가를 갖고 시간에서 상이 풀려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매도 쪽에 잔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상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도 시간 외에서 상이 깨진 것을 확인을 못했다라면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인데 왜 지금 누가 팔려고 하지? 이거 매수 찬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소량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8시 40분이 딱 되게 되면 이 매도 잔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시호가를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 만듭니다, 세력들이. 그래서 최대한 장전에 이 매도 물량을 팔기 위해서 액션을 보인다라는 거죠. 심하게는 점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이 물량을 사가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갭 상승을 띄워서 이 물량을 최대한 소진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아직 8시 38분, 아직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2분 이후에 2분이 지나서 한번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진매트릭스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죠. 어제 상을 들어갔는데 시간 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매도 잔량이 87,000주 쌓였죠. 자, 이 종목 역시도 8시 40분이 되게 되면 동시호가가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상승 출발로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 9시가 되었을 때에는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전에
이러한 호가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세미시스코는 어제 점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 이틀 연속 상을 갔어요. 자, 오늘 상한가 매수 대기 잔량이 다시 장전 시간 외에 37만 주 매수하겠다라고 쌓여 있고,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 대기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장전에도 매수 대기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늘이 세 번째 만약에 오늘 상승 출발한다라면 세 번째 상한가가 가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러면 오늘 어쩌면 상한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상승 출발을 해서 억지로 상을 만들었다가 상이 깨지거나, 아니면 뭐 상한가를 안착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상한가 이 매수 잔량이 빠르게 사라지게 되면 상한가 출발이 아닌 상승 출발로 바뀔 거고요. 또 어제처럼 막 1000만 주 이상 장 초반에 매수 대기 잔량이 쌓이게 되면 점 상황으로 계속 또 굳힐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YBM넷, 일단 얘는 그래도 뭐 순진한 편이다, 그죠?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 상승 출발을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서 개인들한테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물량을 조금 더 가져가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열사들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해요. 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영하금속은 10%대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봤던 대장주죠, 동방성기. 자, 이 종목은 오히려 2% 출발하려고 해요. 자, 만약에 동방성기가 최근에 영남신공항 테마주 관련해서 대장주인데,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도 상을 갔는데, 만약에 이게 2%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어제 시간 외에서 매수한 개인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겠죠. 지금 뭐 글쎄 뭐 이제 호가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일단 대장이 누가 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80원 근처에서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1880원 근처가 어딘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요 자리인데, 자, 이날 거래량이 111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자, 그 전에 여기 4월 29일 날이 3400만 주가 거래가 되었어요. 어제 종가는 여기죠. 자, 이 구간에 분명히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해요. 만약에 저항을 받지 않고 상승을 하려면 시초가가 1915원 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시초가가 1915원보다 낮게 출발을 하려고 해요. 물론 4월 29일 고점인 1815원보다 높게 출발하겠지만, 결국 저항이 강한 이 구간에서 시초가는 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장전에 여기 예상 체결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매물 수화를 그만큼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호가 장난을 계속 치고 있죠. 조금 전에 10%, 9% 상승 출발하다가 지금은 0% 상승 출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장전의 시간 외에는 140만 주로 매수하겠다고 깔려 있고, 이러한 호가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는 거죠. 장난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날 뭐 하한가 간 종목은 없으니까는 찾아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자, 예상 호가를 한번, 예상 체결을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지금 지금 여기 나온 게 상승을 할 것, 지금 예상 상승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인데, 장전에 이 시간 외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상승 출발하게 되면,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만, 이 센트럴 바이처럼 장전 매수 대기 잔량이 없지요. 이런 상태에서 상승 출발할 것 같으면 이거는 거의 이 호가 장난일 가능성이 많아요. 동원개발도 역시 마찬가지, 매수 대기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이것도 장단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샌시스코는 일단 상한가에 매수 대기 잔량이 쌓이고 있는 상태니까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다우기술도 마찬가지 상승 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과학은 시간 내, 장전 시간 외에 매수 대기 잔량이 많지 않죠. 자, 이런 상태에서 상한가예요. 이거는 만약 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바로 주가가 밑으로 확 하고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장전에 동시효과를 봤을 때 이 매수 대기 잔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상승 출발을 하는지, 아니면 얼마 안 쌓인 상태에서 상승 출발하는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오늘 정리매매 하는가 봐요. 맞네. 안타깝네요.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매매 하는 종목들은. S마크도 오늘 정리매매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아유, 오늘 정리매매 종목 와 이래 많노? 리드는 얘는 벌써 정리매매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이면 정리매매 끝이네요. 이거 매도 못하면 휴지 됩니다. 자, 이 NS 같은 경우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한가를 가려면 여기 장전 시간 외에 매도 대기 잔량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하한가가 들어간다라, 하한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건 장전 시간 외에 많지는 않지만 매수 잔량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고 매도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30%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구라라는 거죠. 이거는 하락 출발을, 이 마이너스 30% 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가 가지고 장난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돼요. 지금 LVMC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매도 대기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29% 출발하려고 해요. 이것도 다 호가 장난이라는 거죠. 스카이라이프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마이너스 20% 출발 예정인데 얘도 호가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 호가창을 보시면서 하락 출발을 할지 상승 출발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장전에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 출발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지스 같은 경우, 그리고 보통 시간 외에서 전날 장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음날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에 얘가 주가 위치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인터지스는 최근 5월달에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그런데 4월 24일날 뉴스를 보게 되면 인터지스 해운사업부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인터지스가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여기 4월 24일날 뉴스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장중에는 9% 상승했지만 종가상으로는 3%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행보를 하면서 이거 잠깐 뭐 오르고 말았구나,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인지할 정도로 주가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뜬금없이 아무런 뉴스도 없죠. 시간외에서도 아무런 뉴스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외에서 15만 주 거래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12%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해요. 물론 12% 상승 출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장전에 시간의 대기 잔량이, 매수 대기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2% 상승 출발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12% 상승 출발을 한다면 지금 가격이 1870원이잖아요. 예상 가격이 1870원이면 여기인데, 그럼 이 지금 박스권 상단 위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위로 장기 이평선 저항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대량 거래가 계속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 출발 이후에 이 장기 이평선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시초가에 따라 붙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방성기나 영화금속, 이제 이러한 종목, 즉 이 영남신공항 관련 종목인데, 동방성기는 21% 상승 출발을 하려고 해요. 대장주니까 프리미엄이 붙겠죠. 자, 근데 저는 동방성기가 대장이 된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한테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VIP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적자예요, 적자. 이 동방성기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계속 적자고, 과거에는 흑자였었고 상당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회사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잘못될지 모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장주라 할지라도 손을 안 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영화금속을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지금 VIP분들은 영화금속을 들고 있기도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영화금속이 출발을 얼마에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 140만 주를 쌓아놓고 예상 체결 수량은 5만 5천 주 정도고 5%대 상승을 하려고 해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6% 상승 마감을 했죠. 1815원에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제 시간외보다 낮게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시가 이하로 작은 비중으로 연습 매매를 해볼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저항 구간이잖아요. 저항 구간이라서 동방성기가 상한가 안착을 하지 못하면 얘는 급속도로 수급이 나빠집니다. 즉, 장 초반에는 일단 상승 탄력으로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동방성기가 상한가를 안착을 못하게 되면 상승 출발 이후에 위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매물들을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은 시가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만약 이 매수 대기 잔량이 이보다 훨씬 더 많고 예상 체결 수량이 6만 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1, 200만 주 이상, 즉 최소한 5월 8일 거래량이 1100만 주인데 시작부터 한 이때 거래량의 1, 20%, 즉 100만 주나 200만 주 정도가 장전 예상 체결 수량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상 체결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한다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 출발 이후에 뒤로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공략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종목은 일단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YBM넷은 지금 보시면은 동시호가가 아까는 마이너스 3, 4%에서 바뀌었고, 아까 40몇만 주에서 좀 줄어들었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매도 잔량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액션들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이제 장출 시작하기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진 매트릭스는 아까 보합에서 살짝 상승 출발하려고 하다가 지금 3%대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세미시스코는 지금 상한가 매수 대기 잔량이 아까보다 배 이상 쌓이면서 오늘 또 점상 출발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 두산 퓨얼셀도 일단 상승 출발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동시호가 그리고 전날 시간의 단일가 이러한 상황, 그리고 장전에 매수 대기 잔량이 쌓이냐 매수 대기 잔량이 쌓이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승 출발할지 하락 출발을 할지, 그리고 시가 공략을 해도 될지 시가 공략하면 안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